안녕하세요. 킹용입니다. 네,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JVM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JVM 뭘 하는 기업이냐? 닫혀 있는 사업 보고서를 갖고 왔고요. 간단하게 핵심이 되는 문장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약국에서 조제되어야 하는 약들을 의사 또는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약을 관리, 분류, 분배, 포장 등을 해주는 최첨단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JVM 제품 ATDPS라는 제품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TDPS, 자, 전자동 정제, 분류 및 포장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요. 말 그대로 이 기계 안에 여러 가지 약을 미리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약사분이 환자분의 처방전을 받고 바코드를 찍으면 약이 자동으로 조합이 되어서 파우치에 담기는 겁니다. 자, 분류하고 포장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정제 포장 검수 시스템, 그리고 밑에 약을 자르고 감싸는 와인딩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품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약국의 미래와에 힘쓰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JVM이라는 기업 왜 갖고 왔느냐? 이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약 포장 종류를 간단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약 포장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거는 바이알, 병에 담는 거고요. 중간은 블리스터 카드, 우측은 파우치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이 병에 바이알에 담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유럽에서는 주로 블리스터 카드 형태로 약을 포장합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건 아무래도 이 우측에 있는 파우치 형태겠죠. 자, 여기서 JVM은 이 우측에 있는 파우치 형태 자동화의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JVM의 파우치 방식의 장비가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 국내에서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점유율이 이만큼 높으니까 주가가 더 가겠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내는 이미 JVM 장비가 많이 깔렸고요. 그 말인즉슨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는 없고 결국 단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나오곤 있지만 이 시장 성장률을 이길 만한 성장세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높은 멀티플을 받으려면 해외로 수출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이미 북미나 유럽 문화권은 저희랑 약 포장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미국은 바이알, 유럽은 블리스터 형태의 약 포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포장 문화와 이 자동 조제 장비에 대한 니즈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자동 조제 장비에 대한 니즈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 자동화 장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한 것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자동화 장비를 구입하고 수익화를 하려면 최소 5년에서 6년은 걸렸는데 최근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수익화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쓰는 대신에 장비 하나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동화 장비 중에서도 해외에서 이 복약 순응도, 자, 지침에 맞게 복용을 하라라는 것이 이제 복약 순응도라는 것인데요. 이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우치 자동화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JVM IR 자료를 갖고 왔고요. 이 IR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약 복용 태만이나 이 부주의로 인해서 연간 사망자 수가 12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재포장을 촉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결과물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기반 파우치나 블리스터 카드 포장 서비스 제공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 말대로 그리고 회사 말대로 정말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에 있는 매출 실적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26기에는 수출이 약 510억이 나왔고요. 27기는 약 650억 원, 그리고 올해 반기에 약 360억 원이 나왔으니 이건 반기에 대한 자료니까 러프하게 이 상반기에 두 배를 하면 올해 약 720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숫자로만 확인해 봐도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출이 잘 될수록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해외 판가가 국내 대비해서 50에서 80% 정도 더 좋기 때문에 수익성도 자연스럽게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장비하고 소모품 모두 이 10% 이상으로 판가를 올렸기 때문에 판가 인상 효과도 실적으로 꾸준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더더욱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알겠어. 스토리는 알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숫자, 실적 얼마나 찍혔는지 갖고 와 봐라고 해서 이 네이버 페이 증권에 있는 이 재무제표를 좀 참고를 했고요. 자, 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는 약 1,600억, 내년 1,900억, 25년도에는 2,100억 원 정도의 숫자가 찍히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기존 18년도부터 5년에는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는 한 12에서 13%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거의 약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당기순이익 300억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이니까 현재 약 12배의 멀티플을 받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니스라는 신제품으로도 추가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15배의 멀티플을 줘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15배의 멀티플을 주면 약 시가총액은 4,50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업사이드가 나올지 대략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아마존 약국으로도 매출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약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면 이 JVM의 멀티플은 20배를 줘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뭐 국내 이제 뭐 건기식을 소분하는 법안 등 뭐 기대감 등이 여러 있지만 이 부분은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서 추후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월봉을 보면 이 5년간의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의 재료는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향 매출이었습니다. 자, 항상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은 그 재료와 추이를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업로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이날의 상승은 이 매니스라는 신장비를 유럽에 납품했다는 이슈로 올랐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것은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의 모습만 보여줘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대할 것은 3분기 실적과 아마존 향 매출의 추이입니다. 네, 이상으로 JVM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 JVM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돈이 되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